자, 도시구조와 지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시공간 구조는 지난주 했던 거 이거 했던 건데 복습한 차이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 여기 무슨 이론이에요? 그죠? 자, 이 말은 뭔가 이런 거예요. 같은 계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얘는 중량 보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고 소득이 높은 분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층이 원형태로 분포되어 있네. 여기 동심은 이 말 뜻이라고. 그 중요한 건 반드시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이 말은 현재 보니까 이렇게 고급 주거지, 중급 주거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계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마치 이게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꼴 같은 걸 한자로 말하면 선형. 그래서 선형 이론이라 쓰시는 이론.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살기 가장 좋은 동네를 무조건 고급 주거지가 먼저 차지한다.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요 CBD라는 핵도 있지만 이거 이외에 부도심 이런 부심이라는 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다 핵심이죠.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이 뭐냐를 먼저 보지 말고 항상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토지 사용 대가가 뭐죠? 지대. 자,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타인의 물건 이용 대가가 보통 크게 두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임대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대가 있어. 둘 다 공통점은 타인 물건 이용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임력, 어떨 때는 지대라는 용어를 쓸 것이라는 건데, 자, 우리 건물 이용 대가는 뭐예요? 임대료. 그다음 땅 이용 대가는 지대. 자동차 이용 대가는 렌트가 뭐냐고 그래. 응? 렌트가 뭐냐고. 용어는 이 두 개밖에 없어 사실. 임대료. 자, 또 저기 있는 광산 이용 대가는 지대. 광산. 뭔가 이게 현재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공통된 말은 타인 물건 이용 대가인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임대료 이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이 생산 가능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어떤 공급 가능한 그런 물건 이용 대가가 이게 임대료고 인간이 절대 공급할 수 없는 것,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물건 이용 대가가 뭐냐고 이게 지대라고. 그러니까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대가는 지대. 또 광산도 일단 인간이 절대 뭐 있습니까? 이걸 만들 수 없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뭐냐 다른 말로 지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주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준지대 이런 말이 있어요. 준부동산. 요건 들어봤죠? 우리 준을 어떻게 번역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은 이 말이죠. 준부동산은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차는 이렇게 하시면 돼. 고치신 내용 나중에 보시고. 얘도 뭐요? 지대가 아닌 게 지대 인차하는 거지. 그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요놈인데 얘 인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표현 자체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는 그런 개념이 갖고 있다 보시고. 자, 일단 지대라는 것은 토지 이용 대가인데 항상 중요한 건 학자가 나왔을 때 학자 이름과 그다음 두 번째 제목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리카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티넨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마르커스 들어봤다 그죠? 자, 리카드의 무슨 지대요? 차액이죠. 그 다음 티넨의 위치, 입지 교차설, 그 다음에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항상 답은 요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차액이라는 건 어떤 걸 빼준 게 지대라고. 얘는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얘는 보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원은 보니까 얘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될 것이고, 얘는 수성비 절약이 뭐냐? 곧 이게 지대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얘는 개인한테 사유가 인정되어진 결과 지대가 존재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정책. 자, 일단 이제 정책은 매년 이 자체가 4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하면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왜 관여할까 묻고는 항상 문제가 있어야지 관여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으면 관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책 크게 4개 테마가 있어요. 맨 먼저 정부, 시장, 개입의 필요성. 항상 요 지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마 지난주에 문제 다 풀어봤을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시장 실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재라는 게 공공재. 자, 이때 공공재는 항상 성격 자체가 있죠. 항상 요 말 들어와야 돼. 비경합성, 비배제성. 요 말이 들어올 때 곧 이 공공재라고. 그런 결과 이런 생산량이 과소 생산된다고 그죠? 자, 어려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기서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럼 외부 효과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외부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 자, 어떤 사적 주체가 경제 행위를 했어요. 자, 이 말은 학교 만들고 저기 있는 공장들을 만들어서 주거지역에 들어왔는데, 자, 우리 학교가 들어오면 그 동네 집값은요? 저기 있는 공장 들어오면 떨어지겠지. 이 말. 자, 의미를 아셔야 돼. 어떤 사람이 경제 행위를 했는데 하면 따라 저기 주변 사람들, 주변이 외부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때에 따라 이익이란 손을 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적 주체가 경제 행위를 했을 때 이 동네에 있는 학교 등을 들어서 집값 올릴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학교 세운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 분명히.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연탄 공장 만든 목적이 저기 집값 내릴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이래서 제3자인 여기 있는 외부 사람들에게 이익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었지만 여기 있는 사적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있습니까? 대가란지 또는 보상 등을 하지 않는 걸 가져다란 말로 외부 효과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잘 알지만 여기 있는 의도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손해 이익을 보았지만 대가 등을 보상하지 않는 건 이건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 주는 걸 다른 말로 외부 효과. 그래서 항상 외부 효과란 개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요 3개 문구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때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본 걸 뭐라냐? 이걸 다른 말로 정의 외부 효과. 같은 말이 뭐냐? 외부 경제. 지역 주민 손해 본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를 용어 쓴다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외부 불경제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식이 뭐 있냐?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여기 다른 말로 지역 지구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역 지구제 하면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했습니다. 거기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있어. 이런 걸 한 목적 결과는 외부 불경제 제거시킬 목적뿐만 아니라 주어진 땅을 효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토지 정책. 그러니까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뭐 있냐? 수단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인데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런 행위가 어긋나면 국가가 직접 규제 등을 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공급자, 수요자를 갖다가 옆에 측면 전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간접 개입인데, 어차피 이 내용은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하지 말고 있죠. 이렇게만 3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두 번째, 임대료 보소.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지금은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만 정확히 기억하시라고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건 다음에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었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형성되어 있는데, 이럴 때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월세 등을 받을 때 절대 이거 이상 받지 마라. 즉 현재 시장에 100만 원 정도 월세 형성되는 걸 60 이상 받지 마라 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공급자 측면을 봤을 때, 자, 공급자는 원래 시장에서 100만 원 받는 게 정상 이윤 발생하지만 결국 60 이상 받지 못하겠으니까 이 차이만 손해본 거죠. 자, 당연히 이윤이 감소하면요, 얘는 행동을 무조건 딱 3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공급량을 줄일 거예요. 아니면 자재 등을 굉장히 나쁜 걸 써서 이전 단가를 만들어서 집을 지을 거라고. 아니면 세 번째, 이미 임대주택에 들어있는 임대인들은 기존 임대주택을 월세 등을 주지 않고 나 같으면 전세 등을 바꿀 거라고. 그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보니까 이것만큼 공급이 감소하면 이것만큼 수요가 증가되겠죠. 따라서 이 차이만큼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 수요가 더 많은 초과 수요 발생하거든요. 그 초과 수요 발생한 결과,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결국은 얘는 암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중 가격이 발생하죠. 그죠? 무슨 말인가? 우리 명절날 보니까 서울역 가보니까 기차표 살 때 기차표는 한정돼 있거든. 근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암시장 형성, 암표가 형성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좋다. 나는 명목상 월세 60 써겠다. 써지만 워낙 임차인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얘한테 뭡니까? 너 이만큼 월세 내면 집을 주겠다는 게 이렇게 해요. 실제는. 그래서 두 개 있는 가격이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뭐 있습니까? 수요자 측면에서는 가장 큰 건 수요는 어쨌든 증가되겠지만 기존 임대주택에서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거냐? 이동 안 하더라 이겁니다. 왜? 현재 기존 기존 임대주택은 월세가 100인데 신규는 150 받거든, 실제는.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일단 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조세 귀착인데, 중요한 건 조세 귀착은, 자, 귀착은 귀착이라는 것은 마지막 낸 사람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있죠. 여기 있는 임대인한테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부과했을 때 이 세금 자체가 과연 누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그 기사예요. 그래서 전에 설명했지만
임대주택은 엄청나게 많은데 임차는 딱 2명이 있어. 그러면 이때는 뭐 있습니까? 예. 당연히 월세 등을, 세금 등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습니까? 임대인이죠? 이 말은 뭐요? 얘는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인이 딱 2명이란 말이에요. 뭐 대체할 수 상품이 한정돼 있어. 이런 걸 뭐라는 건 다른 말 비탄력이에요. 얘 입장에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집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움직임 비교 자유로운 거죠. 이 말은 대체수 많다는 건 탄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비탄력이 훨씬 더 많은 세금 낼 것이고 탄력이 더 적은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임대주택은 2개 있지만 임차인이 엄청나게 많다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결국은 이 말은 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비탄력이고 얘가 탄력이죠. 그죠? 선택의 폭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항상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낸다. 이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가서도 있죠. 이 내용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런 거다. 이거 마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책에 보니까요. 268페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투자예요, 투자. 투자가 원래 보니까 문제가 9개 나왔던가? 9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문제 중에 9개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9개는. 매년 한 8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8개.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테마별로 좀 딱 끊어볼게요. 자, 일단 처음 한 번도 있는데 물어보자고요. 이런 거요. 이 내용과 이거는 분명히 별개야, 별개. 그죠? 같은 사편에 있는 이 정책이지만 각각에 있는 이 테마가 각각 별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어떤 특정한 파트 힘들면 이 4장, 우리 정책 전체를 다 포기하지 말고 그 힘든 것만 딱 버리시라고. 만약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 이것만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하나의 테마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오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거 앞뒤 연결하면 답이 없습니다. 연결한 순간 전체를 다 모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전에 문제 봤듯이 딱딱 분리해서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특히 이게 이런 걸 해야 될 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예요, 투자. 이 투자 파트는요. 딱 봤을 때 느낌이 쉬운 게 있어. 굉장히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 전체를 다 묶어보면요. 연결도 안 될 뿐더러 떼서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연결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전체 다 모르는 거야. 느낌이.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얘도 이런 것좀 딱딱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자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꼭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투자라는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우리 투자하면 현재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관심 있는 수익이 중요하죠.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죠? 예상되는 수익이 분명히 지금 생각했던 수익과 실제한 수익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예상된 수익보다 나중에 더 적게 나면 이건 손실이죠. 그런 게 먼저 다른 말로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위험이란 게 뭐냐? 위험에 대한 개념 보고 두 번째, 위험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런 위험이 발생할 것인가? 유형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항상 뭐든지 유형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식인 처리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걸 쭉 보시라고. 여기 한 테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실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이 정도 투자했으면 장래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 수익률. 이 수익률을 분명히 판단할 수익률. 판단하고 동시에 이 건물이 실제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보여야 할 가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좀 구분하시는데 이 수익률을 보니까 크게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 차이는 뭐냐.
또한 같이 시장 가치란 말과 투자 가치는 어떤 개념상 차이가 있을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통 이제 자신들 어떤 돈을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집을 선택할 때 딱 한 곳만 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다 봅니까? 10억이란 돈을 갖고 상가 건물을 살 때 한 건물 봅니까? 여러 개 건물 다 봅니까?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똘똘한 놈 한 놈 선택하지.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개 이 투자 대상 중에 최선의 투자안이 있어요. 자, 투자안 선택의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이런 많이 들어본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거요. 자, 그러면 이거 알고 있죠? 현재 있는 1억과 1년 후에 1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화폐 가치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같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뭐인가 하면요. 실제 이 건물의 장래 예상들은 순수익을 어떻게 측정하려 하는 방식이 있어. 즉, 이 말을 보통 뭐라는 거면 영업을 하면서 수지란 말은 수입과 지출 준말이에요. 보통 수지를 다른 말로 순수익. 그러니까 이 건물 영업, 운영을 통해서 예상들은 순수익을 산출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러한 걸 전부 다 기본 베이스를 두고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투자 분석의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이 거의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 DCF하고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 NDCF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얘도 있죠.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아까 설명했지만 각각의 테마별을 다 분리시켜. 결국은 이게 8개가 보통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전부 다 한 문제, 몽땅이. 여기서 각 딱 분리되는 거야.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총 8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어디서 포기할 게 대충 나와. 나중 가면. 지금은 쭉 보시면서 큰 줄기만 쭉쭉 끌고 가시라고. 내용을 다 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갈 건데 자꾸 공부할 때 있죠. 이거 절대 순서 없어. 이거 자꾸 어떤 분은 자꾸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연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원래 전공이 투자금융이 내 전공인데 나도 이 연결 못 시켜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냥 다 독립되어 있는 거 쭉 나중에 끌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한 개 한 개 이해하시라고. 하시면 특히 어떤 특정 파트 힘들다. 걔만 싹 빼버려. 빼버리는데 이번엔 거기 있는 걔 말 뭐 틀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인 투자는요. 총 8개 나오면 기본 베이스 보통 4개 또는 5개 맞추셔야 돼. 가장 쉬운 거예요. 나머지 한 이게 3개, 4개 또는 3개 좀 힘들거든요. 요 속에 보통 계산 문제 한 2개 나오는데 이게 약간 고난도예요. 그 계산은 절대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어. 내가 앞으로도 이 문제를 보면 한 1분 이상 걸린다고. 응? 그럼 처음부터 이건 틀려주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면서 일단 이런 형태로 책에 있는 순서와 관계없이 무조건 저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베이스예요. 자, 일단 그래봤으면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269페이지. 68페이지요. 자, 1절. 투자 이론. 투자 이론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 있냐? 요거부터 하자고요. 뭐 이건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다만 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참고로 투자란 말과 서로 비교할 대상이 있죠? 투자와 사천이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그게 누구예요? 네?
투자 4천. 요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네. 투자 투기 차이가 뭐예요? 이러면 생각하고 있는 거. 투자는 안전한 거고, 리스크가 조금 덜한 게 투자고, 많은 게 투기고, 그건 주식은 뭐예요? 주식도 투기와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우리 학문상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TV 보니까 어떤 장관 청문할 때 항상 뭐 투자, 투기 싸우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일본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개 책을 찾아봤어. 투자, 투기 차이가 뭐냐 해서 쭉 보니까 있죠. 딱 부러지게 이게 투자, 투기 구분 안 서더라고.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이 있대. 내가 하면 뭐야? 투자. 남이 하면 그것밖에 없더라고. 사실은. 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거요. 학문상 이런 겁니다. 집을 사가지고 다시 집을 사가지고 운영 후에 나중에 팔겠죠? 그죠? 여태 보니 둘 다 공통점은 산다는 거야. 나중에 판다는 거야. 다만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해서 운영, 임대, 이용 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투기는 뭔가 하면 이용할 의사는 전혀 없어.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이 뭐냐? 투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장난치면 결국은 얘가 장난치겠지. 차이점 있는 거 마시면 돼. 그죠? 운영할 의사가 있다 이건 투자고 거의 없다 쓰면 투기인데 자 이것보다 지금 할 목적은요. 이 용어를 좀 정리하셔야 돼. 취득은 이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산다 이 말은 그냥 내 돈 나가는 거라고. 나간다 이 말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이게 비용이란 말을 쓸 수 있어. 지출이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내 돈 나간다 해서 현금이 뭐 있습니까? 유출되는 거죠. 다 같은 용어입니다. 특히 투자가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굉장히 많은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결국 같은 의미 보시면 돼. 비용, 지출, 현금, 유출. 자,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한 대가가 뭐냐? 이 건물 매년마다 임대전 등을 주서 나오는 수익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린 소득, 이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가가 뭐냐? 10억 주고 사가지고 12억 주고 팔았어. 2억 벌었죠? 거기 처분 대가인데 이걸 뭐라냐? 예, 우리 10억이란 거, 이 돈이 뭔가 하면 최초 투자 자본이죠. 이걸 먼저 자본, 최초 금액이. 그래서 자본, 10억이란 자본이 돼서 2억이란 이득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자본 이득을 용어 쓴다고. 그러면 둘 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 뭔가 하면 결국은 비용 대신 이걸 수익이라는 용어 쓸 것이고 또는 소득이라는 용어 쓸 것이고 반대로 현금, 유입 이런 용어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건 이 용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 가면 시험 낼 때 있죠. 이거 막 섞어 시험 낸다고. 이런 거 갖다가. 그러니까 이 항상 딱 한 개 용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게 들으면요. 갑자기 헷갈려 이게. 그래서 같은 용어인 걸 먼저 보시면서 잘 알겠지만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이게 더 커야 될 거죠. 투자한다면. 자, 일단 이렇게 가는 걸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요 개념만. 자, 그러면 예, 거기 있는 책 가보겠습니다. 예, 책의 268페이지 보니까 갈로 1번 투자의 개념. 자, 투자 개념 보니까 첫째 줄 끝에 굵은 글씨 나 있네.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가 뭐냐고 이게 투자다. 이 말은 내가 현재 10억을 갖다 포기한 대신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을 목적이 뭐냐고 이게 투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269, 270 그냥 그대로 통과.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272페이지요. 2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 문제 딱 튀어나온 한 문장이다. 우리 책에서 2개 나오겠네. 책에서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셔야 됩니다. 272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그거까지 딱 끊어서 보시라고. 그거까지. 자, 거기서는 우리 책에 있는 곳은 나올 수 있는 게 딱 2개, 2개. 그 2개를 기억하시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저기 있는, 저 앞에 있는 2번이 있죠? 투자. 위험이란 걸 이제 보셔야 돼요. 투자 위험 딱 3개 보셔야 돼.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질 것인가? 항상 이러한 내용 보지 말고 마지막 거 봐서 뭐냐? 위험을 처리, 해결한 방식이 뭐가 있을까? 이 3개를 동시에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맨 먼저 위험에 대한 개념 갑니다. 자, 보자고요. 이런 거 쉽게 말해서 현재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자, 다시 합니다. 은행 가서 내 10억 투자할 건데 얼마 정도 이자 줄래 물었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은행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5% 정도 수익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미 준 거야지? 1년에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통 뭐라는지 할 말로 우린 예상 수익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5% 준다라고 해서 내가 실제 은행 10억 저축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막상 1년 딱 경과되면 실제는 몇 프로 줍니까? 무조건? 뭐 세금 등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약속했던 이익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은행들은. 그러면 이 말은 뭐요? 실제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나 현재 주식을 투자할 건데 자 예상컨대 이 주식은 8%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 예상했어. 지금쯤에. 근데 1년 막상 딱 되어서 팔려고 해보니까 무조건 예상된 8% 항상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겠지. 분명히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얘보다 더 적은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지. 달라진 오차. 이 오차가 뭐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위험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얘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이런 걸 뭐라냐? 위험이 없다 해서 무위험이란 말을 쓴답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리나면 그 차이를 다른 말로 위험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를 측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측정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약간 이제 수학적인 개념 좀 들을 거고, 즉 통계적 개념 좀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표준 편차. 분산 이란 걸 통해서 한답니다. 절대 표준 편차 수식은 알 필요 없어. 다만 할 것은 표준 편차 분산인 것은 위험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마시면 돼. 그러면 자, 이 표준 편차란 말과 분산이 뭐냐? 전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2018년도 10월 마지막 주 시험이죠? 그죠? 토요일 시험인데 일주일 놔두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하루에 모의것을 2번 시험 쳐봤어. 2번. 근데 A라는 친구는 보니까 한 번은 55, 한 번은 65점 나오네?
근데 B는 보니까요, 한 번은 35점, 한 번은 85점이 나오는 거야. 어쨌든 둘 다 평균 60이에요. 그러면 합격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게 누구예요? A지? 그죠? 왜 A가 훨씬 합격될 확률이 높습니까? 과락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 점수에서 오차가 얼마예요? 이거? 중심에서 5지? 자, 이게 뭐냐? 표준 이 말입니다. 표준은 다른 말로 중심, 기준, 중앙 이런 말 뜻이에요. 편차가 오차지. 그죠?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표준 편차야.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얘는 이 오차가 25거든요. 25.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중심,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더 큰 게 이거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위험이 더 크다는 거라고. 그러면 분산이란 말은 우리 말로 번역은 뭐예요?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흩어져 있어? 10. 얘는 50이지. 여기 분산이야. 응?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이제 뭐 책 보면 알겠지만 또 아는 친구 있겠지만 분산을 루트를 딱 취하면요, 요감 나온다. 표준 편차가. 그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게 분산 표준 편차 이거 마시면 돼. 다만 요 말 뜻이 뭐냐? 이거 번역해 볼게요. 자, 예상들은 점수는 60 아니냐? 그죠? 실제 점수는 50, 65란 말이야. 요 차이가 5지. 예상되는 점수는 60인데 얘는 35 또는 85란 말이에요. 오차가 25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에서 표준 편차. 전체 흩어진 정도를 가지고 다른 말로 분산이 되는 것을 쓴다고. 그러면 뭐를 지금 장난칠 목적인가 하면요. 자, 요거 할 거예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적단 말은 위험이 크다 적다? 적다. 위험이 적단 말은 실제 수익률과 예상되는 수익률이 가까운 거요, 먼 거요? 가깝다 이런 거요. 자, 일단 중량 앞에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요거까지만.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갑니다. 두 번째입니까? 자, 두 번째. 그럼 결국은 이러한 오차가 발생되는 것은 원인 자체가 누구 때문에 발생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는지합니까? 위험에 대한 유형이에요. 유형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이런 겁니다. 내가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우리 공장 하고 있는 분은 보통 뭐 있습니까? 올해 2017년 보니까 초에, 올해 수익률 목표가 얼마다? 이런 걸 보면 예상했을 것 같아. 그죠? 누구든지. 그래서 2017년 말에 딱 가는데, 실제 거기 있는 수익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있는 오늘 쭉 보니 뭐가 있는 이겁니다. 2017년 보니까 초에는 금리가 대출금리 2%였어. 지금 최근에 금리 올린다 하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 금리가 한 4% 올라간 거야. 그러면 내가 은행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많아지겠지. 그럼 난 떨어지는 수익은 적어지겠지. 얘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내 수익이 변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원인 자체 누구죠? 은행 이자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이자율 때문에 내가 위험이 있다 해서 이자율 위험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러한 요인 때문에 결국 이런 위험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니까요. 273페이지 보니까 위험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갈로 1번 사업상, 갈로 2번 금융상. 넘어가자고. D장 가보니까 양갈로 3번 법적 위험, 4번 인플레이션 위험, 5번 유동성 위험, 6번 관리 위험. 이것만 있냐?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습니다.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셔야 돼. 하는데 결코 이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 재밌는 건
얘는 문제 푸는 방식은요. 제목이 어떠한 위험이 딱 들어오죠. 그럼 이 뒤에 설명은 무조건 얘하고 똑같은 요 제목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찾는 방식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손실 봤어. 무슨 위험? 그래 보시면 돼. 사업상 위험. 은행 금리 변동이 있네. 네, 이자 위험. 그죠? 또 법적 어떤 환경이 바뀌었어. 법률상 위험 여기로 가시라고. 딴 거 없어. 뒤에서 문제 풀겠지만. 그래서 항상 나오던 이 개념을 먼저 아시라고.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즉 위험이라는 말 뜻이 뭐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오면 사업상 위험 나오면 뒤에 무조건 사업 들어와야 돼. 법률상 위험 나오면 무조건 뒤에 법이란 게 들어야 된다고. 또 이자를 위험 나오면 이 속에 이자리 어떻게 이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잘못해서 파산 났다. 사업상. 법, 제도 등이 변경돼서 왔던 위험은 법률상. 은행 금리가 변동해서 내가 손실 봤다. 법률상.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조심해서 좀 다뤄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 하면 첫 번째 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있어. 유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유동성은 뭔가 하면 현금, 어떤 물건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죠. 이런 전환되는 과정이 뭐냐고, 이게 얼마나 빠르냐, 늦냐고 차이라고. 그럼 주식은요, 팔면 이틀 만에 현금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을 팔면 이틀만 현금할 수 있습니까?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전환이 상당히 늦다 보니 내가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동산은 그만큼 현금 전환이 곤란하겠죠. 곤란한 결과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다른 말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 다음에 이 금융이라는 것은 또 특히 이 금융상 위험은요. 이런 건 좀 다른 거예요.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금융. 돈은 돈, 무슨 돈? 그냥 돈입니까? 앞으로 부동산에서는 금융이란 말은요, 돈은 돈인데 남돈이 남돈. 타인의 돈을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 말 아시라고. 그냥 무작정 금융에서 돈이라 보지 말고 타인 돈을 활용하는 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상 위험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타인의 돈. 좀 이따 지금 지렛대 효과. 이게 지금 남돈이거든. 남돈을 많이 빌려감에 따라서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타인 돈 또는 지렛대 효과 이 말하면 전부 이건 금융상 위험과서로 관련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뭐냐 이런 거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금 한돈이 있어요. 한돈이 있는데 1년 전에는 이게 얼마 있는가 하면 얘가 20만 원 했습니다. 현재는 보니까 이게 40만 원 돼, 40만 원.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지금은 내 돈 20만 원 가지고 지금 그만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어디 인플레이션인데 이 말은 화폐 가치가 올라간 거에 떨어진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지금은 금 반돈 사는 거지. 과거 한돈 산 거지. 화폐 가치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지. 이 말은 거꾸로 물가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플레 위험은 화폐 가치가 키워드 이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지 물가가 올라가서 내가 어떤 손실 등을 본 거 있죠? 이런 게 일관 인플레이션 위험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3개 정도는 좀 내용을 좀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물론 그 외에 우리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기 있는 뭐 운영 위험 등도 있는데 자, 일단 요거까지 봤으면요. 지금부터 우리 책에서 보니까요. 한 개 더 할게요. 자, 운영 위험이 있어요. 이 건물 운영하면서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건물, 우리 학원 운영하면서 올 수 있는 위험. 학원 운영하면서 올 수 있는 위험 어떤 게 있습니까? 응? 직원이 파업했어. 위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파업 같은 게 있죠. 우리 공장에서 보면. 그죠? 근로자 파업이라든지 또는 관리가 곤란한 것 뭐 등등 있습니다. 영업 경비 변동, 사무실 관리 같은 거, 영업 경비 변동 이런 등등이 들으면 전부 다 이건 뭐 있습니까? 운영상 위험이라고.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제가 좀 풀어볼게요. 지금부터. 어디 가는가 하면 책 277페이지요. 자, 책 277페이지. 확인 학습 보니까 그 내용 다 보지 말고 3, 4, 5. 3, 4, 5를 보시면서요. 절대 다시요. 자, 처음 한 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개론 과목은 글자 한 강에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내용 중에서 누구는 누구이다 해서 그 중에서 키워드를 항상 갖고 움직이시라고. 부연 설명된 거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이런 건 절대 정답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건. 개론 과목은.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거기 박사님 보니까 4번 위치적 위험 나 있죠? 그죠? 그 뒤에 쭉 가서 위치란 말에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찾아가라고.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럼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부연 설명 이 말입니다. 위치란 건요. 특히 우리 상업원이 지난주에 상업 위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위치를 잘못 선택하면 올 수 있는 위험이 곧 위치험이라고. 자, 그래 보시고. 자, 조금 더 본다면 밑에 있는 3번 운영상 위험은요. 이 건물 운영 관련된 거야. 뭐 근로자 파업, 사무실 관리 뭐 이런 말 나오죠? 이건 좀 운영이거든요. 그 말로 맞는 거라고. 5번 보니까 유동성 나 있죠? 자, 보세요.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이 말 튀어나와야 돼. 이거.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나와야 돼. 유동성이 그 말이니까 얼마나 현금화가 빠르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전환되는 이 말로 무조건 맞는 거라고. 자, 다시 한 번 더 어디 가는가 하면요. 책 있죠? 자, 문제. 자, 문제 보니까 41페이지 갑니다. 40페이지부터. 자, 이건 좀 기출된 문제입니다. 40페이지 보니까 1번에 거기 있는 2번부터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또다시 또 나왔네 보내서 1번에 2번 끝에 무슨 위요? 그거 뭐 나와야 돼? 사업 나와 있습니까 앞에? 응? 1번에 2번 2번 사업 나 있습니까? 뭐 없어. 있는데 내 눈은 1번에 2번 1번 아니라 꽃등은 사업성 위험 나 있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먼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메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집안이 누구 건이 지금 찾고 있다고. 안에 있는 글자를 좀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뜨면요. 이런 말이 누구와서 연관돼 있냐 찾는 거에 문제 풀 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2번 끝에 사업상 위험 나 있지. 그죠? 그럼 뭐 나와야 돼? 사업 나와야 되지. 사업 자체에 연루되는 어떤 위험 아닙니까? 그 사업상 위험. 한 번 더.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예, 2번에 3번 가볼까? 2번에 3번. 네, 3번. 앞에 무슨 위험? 그럼 뭐 나와야 돼? D자로 와 있어? 다른 글자 보지 마. 절대 딴 거 장난친 적 없어. 맞는 거지. 자, 2번에 4번 가자고. 무슨 위험? 그 뒤에 뭐 나와야 돼? 나와 있습니까? 자, 3 나와 있어, 분명히. 자, 2번에 5번 가자고. 무슨 위험? 법 나면 뒤에 뭐 나와야 돼? 하자면, 정책이나 제도나 법률, 행정 이 말 나와야 돼요. 그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 갑니다. 2번에 2번. 칠판 보시 유동성 뭐 나와야 돼? 유동성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유동성의 기본 개념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응? 현금을 빨리 전환지 묻는 거죠? 뒤에 그런 말 있어? 없잖아. 없으면 틀린 거지. 얘는 뭐냐? 개발 비용 때문에 위험 온 거지. 그러면 개발 비용 위험 또는 비용 위험 쓰면 돼. 비록 책이 없지만. 그런 거요. 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보시고, 예, 넘어가자고. 다시, 한 개 빠져먹네. 2번에 1번. 문제 2번에 1번. 이건 개념 묻는 거지. 위험이란 것은 예상된 결과치와 실현된 결과치가 달라지는 정도를 가지고 위험이란 말을 쓰더라. 개념 물었던 거죠? 그렇게 시험 나온다. 답은 전혀 의미 없어. 지금 답 찾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전부 기출문 다 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빨리 캐치하시면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지금은 요거까지만 제가 할 거예요. 물론 위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처리해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에 하자고요. 일단 오래 보시고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272페이지 갑니다. 2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건 1번 부동산 투자 위험 갑니다. 자, 거기 중요한 말은 양갈로 1번, 2번, 3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찾아내 이제.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보시면서.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죠? 아까 문제 풀어봤죠? 그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뭘 한다고? 위험이란다. 5청력 투자, 부동산 투자 위험 유형이 있죠? 자, 갈로 1번 사업상 위험 같습니다.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 첫째 줄 중간에 있지? 사업 자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갈로 2번 금융적 위험은요. 우리 책은 뭐 쭉 부연 설명되어 있는데, 동남 1번에 있죠. 이 두 줄 끝에 있죠. 부채. 그 부채란 말로 하면 이건 금융상이에요. 당연히 부채가 많아지면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왜? 현재 이게 아까 했듯이 문제 푸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뒤에 글자 있는 글자 한 개 틀리는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된 게 누구 거냐 물었으니까. 그럼 금융상에 뭐 있습니까? 당연히 부채가 적어짐이라고 장난 안 친다고. 그죠? 남돈을 많이 빌려서 그만큼 나중에 원금이자 받는 게 훨씬 힘들죠. 그게 금융상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나면 부채가 많아지면 나오게 돼 있지.
부채가 적어지면 시험 안 내.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채 딱 나면 이건 남돈이지. 나오는 순간 금융상 위험을 가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76페이지. 자, 양갈로 3번 법적 위험. 아까 문제 풀어봤죠, 그죠? 그래서 거기 내용 꽤 많은데 두째 줄 가면 되겠네. 뭐가 있습니까? 뭐 소유권, 정책 이런 등의 법적 환경 나있죠. 법적 위험. 양갈로 4번 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나와야 돼? 칠판 보시고. 인플레이션 키워드 요거 아니야? 화폐 가치 하락 또는 물가 상승이지. 그죠? 그런 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일반 예, 물가 상승 줄 거 넣으세요. 첫째 줄에 물가 상승. 그다음 갈로 5번 갑니다. 유동성 위험 뭐 나와야 됩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거 마시라고요.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서 관리 위험은 그냥 버리시고 자 277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큰 3번 위험과 수익에 대한 측정이 있죠? 자, 그 내용 한 5줄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꾸 개념 파악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자, 여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위험 측정 방식은 요 두 놈 있다 이거야. 이 키워드야. 응? 물론 그거 남의 부연 설명 쭉 돼 있죠 이거? 이건 차후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위험을 측정한 방식은 표준 편차 분산이 있다. 이거 마시면 돼. 예,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예, 여기 있는 세 번째 있는 수익률 들어갑니다. 보면 투자만큼은 제가 책의 순서에 무셔버립니다. 왜 무시하는 거면 저도 이거요. 이 시험은 나온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얘에 따라 한 문제야. 이거 독립 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돼 항상. 우리 책은 약간 섞여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설명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이거 할게요. 수익률.